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6일인데 지금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이 됐고요. 오늘은 그 임상, 7월 나올 임상 결과를 제가 오늘 낮에 요즘은 이제 그 한올바이오 파마와 그다음에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멤버십 분들하고는 카톡방에서 일부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무슨 얘기인지 전부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둡니다. 네이처셀이 미 FDA 허가 기대감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22,500원의 점상을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8,650원으로 점 두상을 가서 여기 지금 36,650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마 투자 경고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뜬 이유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특히 FDA가 한국 임상 3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현지 추가 임상 없이도 허가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고요. 네이처셀은 기존 가속 승인 전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품목 허가 신청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 비용이 이제 많이 들죠. 임상 비용이 많이 드는데 FDA에서의 임상은 스폰서가 FDA의 임상 계획서를 써서 내면은 얘네가 SPA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냥 허가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허가라는 게보다는 한 달인가 2주 안으로 답변이 없으면 그냥 얘네 임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허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에 대한 어떤 어떻게 수정하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이제 요거가 통과된 걸로 알고 이제 계획대로 이제 병원 섭외하고 CRO 선전하고 병원 섭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비싸고 또 미국에는 또 중소 CRO 업체들이 또 많은데 얘네가 또 사기꾼들이 또 많죠. 그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그다음에 신라젠 같은 데서 임상 실패했던 것도 전부 CRO 관리 이제 저걸로 망했던 것처럼 그럼 이게 좋은 CRO를 쓰다 보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하게 된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셀에서는 이제 한국 3상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품목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가 심사를 들어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임상 3상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치료제로서 쓰이는 거잖아요. 치료제로서 쓰이고 이 결과를 이제 계속 데이터 모아가지고 향후에 아마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아, 얘네 네이처셀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제 인보사보다 더 먼저 미국에서 만약에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그 TGC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일본에서의 임상 결과도 뭐 잘 나왔다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뉴스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관절내 주사의 임상적 효능 및 안전성 3상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 23년 6월 21일 날 이제 게재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배양 증식된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관절내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이고 주목받고 있다. 목적은 그레이드 3에 있는 분들의 요 관련된 측면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 보면은 뭐 1차 평가 변수 지표는 6개월 시점에
바스, 예, 그 다음에 워맥인 것 같아요. 예, 워맥을 평가 개선이다. 2차 평가는 주사 후 임상 및 방사선 검사의 결과와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고 주사 후 연골결손 변화는 6개월 시점에서 MRI를 통해 평가한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바스는 조인트 스템은 25.2, 그 다음에 대조군은 15.5, 워맥은 21.7, 14.3, 뭐 다 P는 0.04와 0.02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요. 결과도 좋죠. 대조군에 비해서 결과가 이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실패한 것처럼 이제 됐죠. 일단 이거는 2018년 3월 20일 날 바이오 스펙터에 나온 뉴스고요. 이거는 조인트 스템이 임상 이상이었습니다. 13명으로 이제 임상을 했는데요. 뭐 반려가 된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2023년 4월 결국 허가 불가, 네이처셀 인정 불가 해가지고 식품의약처는 지난 6월 네이처셀이 제출한 2차 보완 답변 자료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허가를 반려했다. 뭐 제가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있죠.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임상적 유의성이라고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적 유의성은 아까 봤던 것처럼 포준 편차,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P 값이 0.05인가요? 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표준 편차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이제 95% 안에 있고 여기가 2.5%, 그다음에 여기가 2.5%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다 있고 그 2.5% 미만에 있는 걸 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납피 값이 0.05 안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쪽 부분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고 임상적 유의성은 뭐냐?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고 약이 효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위암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말기 위암이에요. 말기 위암인데 A라는 약을 먹으면 3개월 이제 살아요. 3개월 살아요. A라는 약을 먹으면 생존 기간이 3개월이야. 근데 B라는 약을 해봤더니 생존 기간이 3개월 뭐 1일이야. 이러면 하루 더 살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데 하루 더 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하루 더 사는 확률이 100%야. 무조건 A 약보다는 더 오래 살아요. 그러면 하루 더 살기 위해서 B 약을 먹는 게 이득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임상적 유의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유효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8월 6일 날 이제 또 기타 주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이오에서 임상적 3상을 했죠. 결국엔 3상을 했고 조인트 스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반려 여기 나오는데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챗 GPT와 이제 제가 또 연구를 좀 했죠. 통계적 유의성은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우연으로 어떤 거가 이렇게 결론이 막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향성이 쫙 있다라는 거죠. 임상적 유의성은 그 차이가 환자에게 실제 치료 효과로 충분한 의미가 있냐 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템의 3상은 통계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6개월 시점에 통증 발사, 워맥 개선폭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좋았다. 그러나 식약처의 중앙 약심은 그 차이가 허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임상적 효과인지 문제를 삼았다. 약효는 있지만 그 정도 차이만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의미 있는 치료제로 허가받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 뭐 장기 추적 결과 방법에 대한 객관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이제 바스는 주관적인 평가로 임상적 유의성 입증에 부적합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최초 품목 허가 신청 및 재신청 모두 유의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으나 통계적 관점에서 유효성 결과 분석 시 사용한 LS-min 보수적 접근으로 업체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고 자료 등을 감안 시 군간 워맥 차이값은 임상적 유의성의 경계에 있다고, 바스 차이값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위 바스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릎엔 그냥 식염수만 넣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네이처살 같은 경우는 식염수 플러스 자가혈청이라 그래야 되나? 뭐 요런 걸 갖다 넣었어요. 왜 넣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식염수만 넣었다기 보기 어려운 위약, 대조군이 있었는데요. 얘네랑 이 차이가 8에서 10 최소한의 임상적 차이로 언급되는 경우고요. 10에서 15 보통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간, 20 이상은 꽤 명확하게 통증 개선이 된다. 25는 무릎 골관절염의 엄격한 MCID 기준으로 언급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염수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7이 줄어들었는데 조인트 스템을 넣었더니 27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20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 20참 여기잖아요. 여기. 명확한 통증 개선으로 보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삼상 위약은 여기 보시다시피 식염수 기반의 위약, 더 구체적으로는 조인트 스템에서는 줄기세포 성분만 뺀 형태, 그러니까는 혈청이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줄기세포는 없고 생리식염수랑 자기혈청 기반의 주사를 넣고 조인트 스템은 자가지방률의 중간엽 요거 자기네 약을 넣은 거죠. 근데 개선된 걸 보면은 위약군이 요겁니다. 줄기세포는 없는 생리식염수 플러스 자가혈청 기반 주사를 넣었을 때 15.5가 개선됐고요. 조인트 스템은 25.2가 개선됐고 워맥은 21점이고 위약군은 14점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군간 차이가 9.7에서 7.4 정도 나왔고요. 얘네는 아까 봤던 것처럼 0.02, 0.04로 다 통계적 유효성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도 위에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아까 방금 봤던 거. 10에서 15 보통 환자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간으로 보는 거죠. 워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랬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환자는 충분히 아픔이 덜해졌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게 약으로서는 좀 의심된다라는 게 이제 한국의 결과였던 거죠. 다음 내용은 이거는 이제 티슈진, TGC 이상 결과입니다. 1년 동안의 이상 결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어요. 49명. 그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GPT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GC는 39.7점, 생리식염수는 24점, 24.3점, 군간 차이가 15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 1년 뒤에 TGC 투여군은 통증이 39.7점 감소했고 생리식염수는 24.3로 3점을 감소한 거예요. 그럼 요걸로 보면 15점이니까 욕인데 0.4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것도 되게 웃기죠. 15점에서 20점 사이는 없어.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좋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조인트 스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이게 6점 가까이 차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9.7점인데 조인트 스템 9.7점인데 9.7점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10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재수없나?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조인트 스템 저기는 아니니까 거기는 커버 잘 안 하니까 여기 보면 95% 확률로 39.7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39.7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95% 확률로 보면은 39.7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아진다. 물론
뭐라 그래야 되죠? 아까 위약군하고 비교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만 대부분 한 32점, 그러니까 46점에서 32점 사이 정도로 줄어든다, 통증이. 그러니까 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 15점에서 20mm 사이 정도 되는 거니까 15.4니까요. 0.4 붙어서. 그리고 미국 이게 이제 앞에 봤던 게 미국 2상 결과고요. 이제 한국 3상 결과를 바이오 스펙터에서 17년 7월에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바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14.22가 나왔고요. IKDC 기능 활보성 같은 경우에는 5점. 그다음에 반응률입니다. 이거 반응률은 84%. 12개월 기준으로 8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미국 2상하고 한국 3상하고 이 바스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15.4점하고 14.2점으로 1.2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하고 반복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기능지표는 방향성이 일치. 이상에서도 기능지표가 괜찮게 나왔고 IKDC도 나와서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구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에서는 3상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명확성이 필요하고 D모드는 뭐 아직 잘 모르는 거고요. 이제 우리 같은 한국에서는 이제 CMC 문제, 성분 문제 이제 그거 나온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일단 보는 거죠. 요거 바스랑 이제 기능성. 그래서 바스가 유사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TGC의 증상 개선 효과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높이는 강한 신호이다. 특히 바스에서 위약 대비 14에서 15점 차이가 한국 3상과 미국 2상에서 반복됐다는 것은 FDA가 무시하기 어려운 긍정 자료다. 기능지표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것은 통증 개선이 실제 환자 기능 개선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이다. 바스만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기존 자료는 통증과 기능 개선에 대해 일관되고 임상적으로 고무적인 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허가는 미국 3상에서 이 효과가 충분한 크기로 재현되고 안정성, CMC 문제가 통제되는지에 달려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번역하면 미국 3상에서 바스 10 이상 웜의 기능지표 동반 성공이며 기존 한국 3상, 미국 2상과 강하게 연결된다. 바스가 14에서 15 이상이면 기존 데이터의 반복성이 확증되는 강한 성공이다. 반대로 바스가 8 이하이거나 기능지표가 따라오지 않으면 기존 자료의 의미는 크게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가능성 높게 본 거는 뭐 10에서 14 이상이고 뭐 통계적 유의 가능성이 높고 이게 워맥입니다. 그다음에 IKDC, 그다음에 뭐 반응률 24개월 뭐 구조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한 성공 이제 성공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완전 재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 데이터를 완전 재현한다는 얘기는 거의 3상, 한국 3상을 이제 재현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이 달라요. 약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국 3상, 그 다음에 미국 2상 하고 미국 3상 환자가 다릅니다. 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2상 환자군은 미국 2상은 핵심적으로 KL 그레이드 3의 만성무름 골관절염 환자였는데요. 미국 3상 환자군은 KL 그레이드 2 또는 3상.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했죠. 분류를 해놨습니다. BMI도 넣어놨고요. 바스 페인이 4 이상인 사람들, 40 이상인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 3상이 통증, 기능 개선뿐 아니라 구조적 진행을 보기 위한 영상 바이오마커 평가를 포함하고 디모드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있고, 즉 3상은 단순히 이상을 크게 반복하는 시험이 아니라 중증도 5의 구조 진행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더 정교하게 선발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가 바뀌었으니까 환자가 바뀐 정보를 챗 GPT한테 넣어주고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하는 결과를 예측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바스 위약 대비 순효과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다. 왜 기존보다 낮아지냐면 KL 그레이드 2인 사람들의 통증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인 사람보다 3이 이제 60인데 약 맞았더니 막 20 몇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네는 원래 한 50 정도였어. 그리고는 한 2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KL 그레이드는 40 줄어들고 얘네는 30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얘네 때문에, 왜냐면 KL 그레이드가 전부 40 줄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전체 평균이 4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KL 그레이드 2인 분들이 30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35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약군 또 어느 정도 줄어들는지 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TGC를 맞아서 KL 그레이드 2인 분들도 50에서 1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3도 60에서 2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두 분이 40씩 줄어들었는데 위약군에서 50이었던 사람이 뭐 15로 줄어들고, 3는 위약군에서 60에서 뭐 45로 줄어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KL 그레이드 2에서 이 바스 평가를 약간 좀 손해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위약군이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3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식염수만 맞고도 많이 안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죠. 다른 얘기로 드리면. 그래서 바스에서 좀 깎아먹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7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임상 3상 결과보다 막 엄청 좋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으로는 바스랑 워맥 뭐 이쪽 부분 관련된 그 지표가 충분히 유효성을 증명할 만큼 나올 거기는 한데, 그게 한국 3상 결과보다는 엄청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결과를 알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좀 수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예상한 게.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또 생각을 하면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좋은 약 맞았으니까 완전 완치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야. 왜냐면 KL 그레이드 2에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1066명인가 막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KL 그레이드 2와 3으로 분류해서 통계를 또 따로 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계를 또 따로 낸다 그러면 환자 군이라든가 꼭 맞아야 되는 군들도 이제, 그러니까 전체 KR 그레이드 2, 3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전체 통계와 혹은 2와 3에 대한 통계를 따로따로 이제 내면서 더 정확하게 이 약은 TGC는 3에 맞는 게 더 좋다, 뭐 2에 맞는 게 더 좋다, 혹은 2에 맞았을 때 효과가 더 좋다, 3에 맞는 게 더 효과가 더 좋다, 2에 맞으면 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되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구조지표 디모드 가능성에 조금 더 유리하게 환자 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 개선 바스 효과는 이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상은 미국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구조, 진행, 억제, 디모드 수능 신호는 이상보다 보기 좋은 설계일 수 있다. 결국에는 이상 결과랑 3상 결과, 그 다음 3상 결과에 이거 KR 그레이드 2와 3을 나눈 결과를 같이 이렇게 내고 전체 결과를 같이 내는 형태로 이제 결과 발표가 된다면 어떤 형식이 될런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챗GPT는 이렇게 됐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함K였습니다.